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막히는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체 청문감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는 한자처럼 동방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동방명, 당시 대륙의 한자의 발음으로는 이렇게 둥방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동트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법들은 우리의 작품인 한청문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청문감의 이런 우수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청문감의 이 특별한 것들은 이런 이제 우리말에서 이제 보기 어려운 표기법들, 이 중성의 두개라든지 많은 특이한 그 표기법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법들을 우리가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다 보면은 그 작품의 진가를 더욱더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천문감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체 천문감을 공부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이 한천문감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육체 천문감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문화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만주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 아린 자카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주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위에 표기가 아린입니다. 위에가 아린, 아래쪽이 자카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기법들을 우리가 이 알파벳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린 자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법과 정확하게 우리말의 이 표기법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린 자카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알파벳의 이제 이런 표기법을 보고 우리말과 맞춰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발음의 그 알파벳의 발음의 법칙들을 우리가 또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말로 써져 있는 이 표기법의 가치가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의 이런 표기법의 또 우수함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만주문자의 그런 음가를 알파벳으로 표기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혼란스러운 일인데 아무튼 이 조선시대의 이런 표기법을 가지고 또 현대 학자들도 애국학자들도 공부를 한다 그러니 얼마나 이 조선시대에 만든 작품의 가치가 훌륭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 팁의 문자입니다. 이렇게 이 투, 랑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토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랑스, 토랑 이렇게 이 팁의 문자의 표기에 항상 아래쪽에다가 따로 만주문자의 음가로 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한자를 써놓고 한글을 써놓은 것처럼 팁의 문자를 써놓고 밑에서 만주문자를 써놓으면은 당시 이제 만주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팁의 문자를 모를지라도 그 음가를 알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오지천문감이 아주 정밀하게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로는 이렇게 이 위에가 이제 아구라입니다. 이렇게 아구라가 써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 상당히 길어서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잡사라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이제 이렇게 R 발음이나 L 발음이 똑같이 이제 우리에게는 발음이 되겠지만 이 글자의 표기법을 보면은 독특하게 그 표기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제 만주문자라든지 몽골 문자를 보다 보면은 학자들이 그런 발음의 표기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학적인 기법을 많이 동원을 해서 몽골 문자당 또 만주 문자를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은 우리의 공부가 한결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우선 이제 공부 방법이 좀 어렵다고 만주 문자를 그냥 알파벳으로만 공부하고 또 몽골 문자도 마찬가지로 이 알파벳으로만 공부하고 실담자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실담자는 빼고
알파벳으로만 공부를 한다 치면은 어느 세월에 우리가 그 본래의 글자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래의 문자와 알파벳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상 우리가 쓸지는 몰라도 글자를 계속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고 읽을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글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공부할 때 한글의 그 조합의 법칙이 어렵다고 한글을 공부하지 않고 한글 밑에 나와 있는 알파벳만 공부를 한다 치면은 어느 세월에 한글을 터득하겠습니까?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글이 얼마나 쉽게 핸드폰으로 입력이 되겠습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런 물질의 이기를 가지고 외국의 문자를 표기하다 보면은 쉽게 우리도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맞게 또 과거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방법도 또 차용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현대 방법도 익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 쉽게 공부가 되고 또 아주 즐겁게 공부를 해서 올 한 해 아주 높게 학문이 성장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차카타의 문자로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차카타의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이렇게 수비, 이 카지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임정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완벽하게 본문의 문자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책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우리의 학문이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학문이 쇠퇴해버리고 이 수많은 고전들도 박물관에 소장자의 그 서고에만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런 작품들을 공론화해서 이렇게 자꾸자꾸 공부를 하고 또 서로서로 배우다 보면은 이 국가의 학문도 저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 특별하게 이 국가의 학문의 한 단계를 올리는 것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제가 보여준 방법대로 완벽하게 터득하면 좋겠지만 저 자신도 그까지는 아직 어려운 단계이고 공부하는 단계이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봐가면서 또 문헌을 찾아가면서 또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고 또 외국 문헌도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엄청나게 학문의 성과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 수많은 학자들과 또 엄청난 자본이 투입이 돼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이런 과정들, 이런 학문들을 우리가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의 그 성과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쁜 마음에 하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즐겁게 또 꼭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또 출세에 어디 시험에 무슨 취직 시험을 위한 공부가 분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공부를 잘해 두고 또 공부를 실탐학과 함께 고전을 연구해서 외국 문헌까지 이렇게 섭렵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원하시는 그 공부에 더욱더 수준 있게 깊게 학문이 성취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천천히 공부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